운명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 돌발 변수 없이 끝난 가운데 주요 발언들 짚어보면서 오늘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간밤에 나왔던 주요 발언들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재협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무역 문제와 관련된 발언들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 한국은 최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재협상하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에서 얻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뭐 한국이 양보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지난달 이제 3,500억 달러 규모의 이제 대미 투자, 그리고 1,000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면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를 낮추는 건데, 사실 세부 내용을 문서화한 거는 없다라는 그런 소식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일단은 한국에서 뭐 무역 합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어제 30분 정도 지연이 돼서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었고, 그 전에 참 많은 또 기사들이 나왔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서 뭐 숙청 또는 뭐 혁명이 일어난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나라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뭐 한국 교회 뭐 수색 미군 기지 진입해서 정보 수집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일각에서는 저거는 트럼프식 압박에 해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렇다면은 혹시 이번 정상회담에 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으나,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상대적으로 큰 이슈 없이 넘어갔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오늘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하나씩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알래스카 LNG와 관련해서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사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일본과 같이 조인트 벤처를 이제 설립을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1천억 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뭐 LNG 그리고 석유 그리고 ESS 쪽과 관련한 분야가 이 얘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자원도 많고 에너지도 많은데, 일단 기술력이나 이런 협업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그런 기술력을 갖고 와서 같이 하고 싶어, 이제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되었을 때는 뭐 LNG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그 내용을 이제 새벽 1시 넘어서 2시 넘을 때까지 계속 봤었는데,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생각보다 오래 얘기하진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했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고 좀 빨리 대화가 끝나지 않았나.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협력을 해서 합작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좀 밝힌 상황입니다. 자, 합작사를 만들기를 원한다. 어제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 관광 관련주들이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의 의제 중 하나로 알래스카 LNG 사업이 빠졌다는 맥락에서 좀 급락세를 보였는데, 그렇다면 오늘장은 좀 반전이 가능할까요? 일단 계속해서 이슈는 주목을 해야 되고, 사실 어제 얘기가 오갔었던 거지 실질적으로 앞서서 이제 대한항공 보잉 공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산업이 있는가 반면 계속해서 논의가 필요한 산업이 있을 텐데, 관광 관련해서는 이제 주가 어제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제 내용이 이제 어제 그 회담, 오늘이죠. 오늘 회담에서 우리가 생각한 내용이 많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선제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다라는 관점이 있는가 반면, 뒤에서 이제 제가 뭐 조선이나 원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모멘텀이 소멸이 됐다라는 관점, 아니면은 이미 좀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다라는 관점,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 가운데, 주요 의제에서 빠져서 주가 급락을 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LNG와 관련해서 또 뭐 넥스트리나 동양철강, 휴스틸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는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이제 시가 부근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형성이 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되는 게 좀 주요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관광 관련주 영향까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한국 선박을 사랑한다 이런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한국 선박을 구매할 것 그리고 또 한국 조선사가 미국에서 현지에서 건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들을 내놓았더라고요. 어제 조선주 흐름을 보면 조선주보다는 좀 더 가벼운 조선 기자재 테마가 더 주목을 받은 것 같은데 전반적인 흐름 짚어주시면서 투자 포인트까지 체크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이재명 대통령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한국 조선 분야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거는 우리가 미국의 유일 파트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어제 조선주 큰 대형주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자재 업체들의 주가 강세를 보였다는 건데 뭐 화인베스트리 13.5% 상승을 했고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약 4.7% 그리고 성광밴드도 4.6%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 중에 이제 하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사실 조선주들 중에서도 대형주들의 주가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상대적으로 기자재 업체들은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는데 이걸 또 키 맞추기의 관점으로 봐야 되나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끝나고도 필리조선소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이번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또 조선업이라는 관점에서는 모멘텀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 중에 만약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조선주 선택을 하라고 하면 조선주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기자재를 보겠다라고 하면 어제 가장 많이 오른 화인베이스틀이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주식을 이제 살 수 없었던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기회가 한번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반대로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한다면은 보유자 영역으로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도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거를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2분기 실적은 나왔고 그럼 3분기 실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큰 폭의 하락도 아니고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는 상황에 맞게 가져가는 대응 전략, 좀 유동적인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원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니 원전에 대한 내용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 합의문이 공개가 되면서 출렁였다가 한미 원전 협력 가능성에 다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원전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원전 얘기가 어제 거의 없다시피 했었고 그게 금방 끝나는데 기자들이 또 이런 질문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 우크라이나 질문하고 북한 질문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시간이 또 없었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주에만 고가와 저가를 이제 레인지를 보면 24%나 됐습니다.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은 기업이 한 달 사이, 이제 일주일 사이에 24%의 변동성이 위아래가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고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와중에 유일하게 또 신고가를 기록한 BH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전개되어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요 협의 사안이었던 원전주도 있었는데 얘기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대감도 꺾인 거고 모멘텀도 소멸됐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변동성 확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사실 조선, 원전 다 똑같은 얘기긴 한데 실적이 다음 실적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뭔가 그 아랫단에서 뭔가 수혜주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대형주를 매매할 거면 대형주를 매매하는 게 제일 편안한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전주도 아까 이제 조선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승과 하락의 시나리오를 세우고 거기에 대응하는 똑같은 전략으로 가면은 좀 되지 않나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원전 협력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서 원전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놓은 만큼 세부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협상들이 오가는지는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 10%를 확보를 하면서 결국 최대 주주 지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이 뉴스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좀 심해진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미 협상 과정 속에서 대미 투자를 좀 늘린다면 패권 경쟁 속에서 어느 정도의 하방은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이 지분 10%에 관해서는 해외에 있는 애널리스트들도 그 분석에 대한 평가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이건 오히려 부정적인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것 또한 결국 트럼프 고유의 협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 지분 달라는 얘기를 아예 생각조차, 그리고 지금까지 어떠한 이런 협상 테이블에서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었던 그러한 사안인데 굉장히 좀 신박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이 인텔과 계약을 통해 100억 달러의 가치를 얻었다고 자평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 증설과 3공장 발표 370억 달러 이상이고, 그리고 SK그룹의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투자 130억 달러 이상 등은 그래도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 가깝고, 이걸로 인해서 이미 예전에 나왔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방은 막아주는 역할은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그룹 총수들이 같이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또 실질적으로 투자와 연결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도체 소부장주 내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 가능성 속에서 주목해봐야 할 소부장주가 있을까요? 이게 산업의 전반적인 센티 개선 그리고 밸류에이션 기대감으로 전체적으로 산업이 다 주가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소부장까지 온기가 퍼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선업종과 조선기자재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도 시총 상위 종목들의 주가는 올랐는데 기자재들이 못 따라갔잖아요.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 BHI를 제외하면 그렇게 외의 종목들은 주가가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상회담과 관련된 산업 내에서는 약간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짚어봐야 할 업종이 바로 철강과 자동차인데, 이 두 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품목 관세에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업종들입니다. 전기차 수출도 급감했고 후방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주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거는 또 현대차 그룹의 행보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그리고 SK그룹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와 제철소 투자에 210억 달러를 하겠다라는 이런 예상이 좀 나온 만큼, 그리고 그동안 자동차 관련한 회사들의 주가가 잘 방어가 됐었고, 아래에 있는 벤더사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했는데 뭐 현대공업이나 아진산업, SJG 세종 같은 이미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섹터는 미국과의 정치적 협상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보다는 역시 모멘텀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은 저평가라고 다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윗단에 있는 속해 있는 산업 안에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좀 중소형주들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투자를 할 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봤을 때 시장이 기대했던 내용들이 크게 담겼던 그런 회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컨센서스가 좀 형성된 부분은 바로 북한과의 대화입니다. 오늘장 남북 경협주의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대화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북한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시장이 언론에서는 되게 좋았었다 정상회담이 하는데 사실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그 사이에 이제 좀 변동성이 있었던 거는 환율이 또 1,390원 위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이 좀 부각이 되는 가운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었던 원전이나 이런 조선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북은 오히려 올해 이제 김정은도 만나겠다. 좀 북한이 트럼프 월드 만들고 골프 치자고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이 대통령은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은 좀 대북 관련주들의 주가가 LNG와 관련된 종목들뿐만 포함해서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어느 정도 모멘텀 소멸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변동성이 큰 하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짚어드린 세부 섹터들, 또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섹터들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9시 개장 이후에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자세한 내용들과 함께 분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